자, 5회차 안양고는 요 번호대들 해설할 거니까 본인 질문 있는 문제들 위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0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에 마이너스 3x래. 그리고 더하기 k가 있나봐요. 그게 0이다.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그래놓고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물어본 게 아니라 준 게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k, 그거 분의 분자는 1인가 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모양은 똑같아요. 베타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거 분의 1이다. 자, 이게 지금 5분의 1인가 봐. 자, 이랬을 때 실수 k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뭐 별거 없죠 이거.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서 알파를 근이라 하니까 넣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알파에 더하기 k가 되겠지? 그럼 우리 여기서 알파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3알파지만 마이너스 2알파로 좀 바꿀게.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뭐 이유는 얘 맞춘 거죠, 모양을. 그래서 알파는 넘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 분모에 있는 녀석 통째로 우리는 알파 처리할 수 있고 요거는 베타로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준 게 뭐예요? 이거 알파 베타 통분해주면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자, 두근의 곱 근계수 관계로 얼마야? k죠. 두근의 합 3이죠. 걔가 지금 5분의 1이라고 한 거는 분모인 k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5였구나. 이거 준 거죠.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을 보시면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한대요. 자, 볼게요. 또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괄호 열고 x 플러스 2인가 봐요. 자, 그거의 px래. 자, 걔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완전 제곱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줬어요. 별거 없죠? 이때 p에다 1 구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px 구하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 뭐 잘 봐봐. 일단 우변을 보니까 2차식이야. 좌변 그럼 몇 차가 돼야 돼? 4차가 돼야겠죠? 그럼 px가 몇 차일 수밖에 없냐면 얘 1차일 수밖에 없죠. 요거 일단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저걸 왜 파악해요? 항상 얘들아 어떤 다항식인데 모르면 차수를 잡아야 우리가 미지수를 몇 개 쓸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차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때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조사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구하고 싶지만 a, b를 알아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x한테 3 좀 넣어보자. x한테 마이너스 2 좀 넣어보자. 왜? 그러면 좌변이 0 돼버리거든. 우리가 모르는 px와는 관계없이 0 돼요. 자, 근데 생각해봐. 우변에도 3을 넣으면 0이 되라는 거죠. 맞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다 3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된다는 거는 요 녀석이 반드시,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3과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녀석이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대입해서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 a, b는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가 아니라 p한테 1을 넣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냥 뭐 할래? x한테 1 넣어요. 왜요? 1을 넣어야 p1이 나오죠. 그러니까 px를 구하겠다? 필요하면 구하겠지. 근데 지금은 px를 굳이 몰라도 대입만 해서 p1만 찾으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1 넣어버려. 그럼 여기는 1 들어가니까 4죠. 여기 1 들어가면 3이고요. 그 다음이 p1입니다. 걔는 여기다가 또 1 넣자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고요. 1 들어가면 3이잖아. 마 6이야. 제곱하래. 36인 거야.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p1이 얼마였다? p1이 3이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답을 낸다는 입장에선 px를 굳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2차 함수인데 얘들아 어디로 볼록하냐면 위로 볼록하대요. 자, 위로 볼록한 그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려줄 수 있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5x까지는 가고 더하기 a인가 봐요. 이렇게. 자, 우리 두 개 중에 교점 하나는 알거든? 근데 정확하게 좀 표시해 보려고 뭘 찾을 거냐면은 축을 조사할 거야. 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 최고차랑 1차 계수 알아? 그럼 무조건 축부터 좀 생각을 하세요. 축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잖아. 축이 결정되면은 그림이 안 움직이고 고정돼 버려요. 좌우로 안 움직이고.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을 항상 조사를 하셔야 돼요. 뭐 앞전 회차들을 봐도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들에서 축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축은 항상 중요한 녀석이다. 뭐 하고 있었죠? 축을 구해보면은 2분의 5가 되겠다. 그러면 요 축이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2분의 5란 소리야. 근데 교점 중에 하나 보니까 마이너스 3 나와 있지. 걔가 왼쪽을 담당하겠죠. 얘보다 왼쪽이겠지.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b라는 값이 있을 텐데 똑같아. 얘네를 평균 내면 2분의 5라는 거야. 자, 평균이 2분의 5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누기 전을 생각해야죠. 합은 5란 소리야. 그래서 얘랑 더해서 5 되는 숫자는 8밖에 없잖아. 아, 이렇게 8로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 값이 누구냐면 지금 b란 소리죠. 그럼 우리 a는 어떻게 찾아요? 요 a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까? 두 근의 곱이기도 하죠. 아니, 물론 이 최고차 계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근계수 관계로 생각해볼게.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죠. 그냥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게 실제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24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a가 얼마다? 24다.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우리가 구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문제에서 더해달라 했으니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3번으로 가볼게요. 바로 가자. 자, 3차당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13번에 지금 fx가 3차인가 봐요. 그냥 체크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3차라고 했고, 자, 가조건 나조건 나왔는데 이거 앞전 회차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가조건 봐봐. 얘들아, 가조건이랑 나조건에 나온 그 주어잖아요. 주어가 서로 다르죠. 모양이. 이러면 우리는 식을 여러 번 써야 돼요. 귀찮아져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내가 그때 했었던 거냐면은 그냥 fx로 다 얘기를 하자는 거야. 주어를 fx로 바꿔요. 그럼 봐봐. 얘를 지금 뭐로 나눴다 했냐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에 뭐 1차식 들어오겠죠? 그 다음 원래는 여기에 지금 플러스 12가 있었으면 그냥 끝이야. 근데 그 플러스 12를 넘기자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2로.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리고 나조건도 똑같아. 굳이 바로 그냥 이렇게 이어 붙일게요. 걔는 뭐라고 했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또 나름의 몫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얼마로 본다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플러스 6으로 보겠다는 거야. 에? 그때도 내가 똑같이 했었는데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이거 q가 있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fx 넘겨. 그럼 이 녀석이 넘어가지. 그러면은 6에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에다가 qx 그게 fx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요 마이너스를 그냥 요 q 자리한테 줘버리라고. 몫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다고요. 그럼 우리 fx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에 qx까지 가고 요 앞에 얼마가 남아있어? 더하기 6인 거죠. 마이너스 6으로 쓰면 또 틀린다. 알겠지?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마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여기가 1차라는 건 알아. 얘도 1차야. 그럼 누구를 가지고서 식을 잡아놓고 누구를 재료로 쓸 거냐? 그 싸움인데 얘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면은 대입할 수 있는 값입니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이 2밖에 없죠. 근데 얘는요, 풀마 1, 두 개 넣을 수 있죠. 당연히 누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밑에 거를 재료로 쓸 거고요. 위에 거를 식을 잡아주는 용도로 쓸게. 이렇게. 그럼 요 위에 식에다가 우리 뭐 할 거야? 요 밑에 있는 정보들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밑에서 정보를 뽑아야죠. 자, x한테 1 좀 넣어보자. 그럼 f1이고요. 걔는 이거 싹 사라지고 6만 남아요. 자, x에다가 마일도 넣어보자. f의 마일이고요. 걔도 얼마인 거야? 6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방금 했던 행동 1도 넣고 마일도 넣고 둘 다 해보자는 거야.
자, 1부터 넣어볼까요? 1 들어가면 여기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해도 의미 없으니까 쓰지 말고요. 1 들어가면 a 더하기 b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6이 됐다는 거죠. 되었니? 그래서 여기서 a 풀 b가 나오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넣어봐. 여기 여기죠. 마일 들어가면은 마 3의 제곱이에요. 9가 생깁니다, 앞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일 넣어주면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b가 되겠죠? 거기다 빼기 10인데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그냥 18 되겠지. 얘도 나중에 그렇게 쓸 거야. 지금 해놓지. 해주면은 여기 18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 밑에 거는요, 약분까지 좀 해놓을까요? 여기 약분하면 2가 되겠죠? 한 번만 더 쓸게. 그럼 결국 위에 거는 a 더하기 b가 18입니다를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입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개를 연립을 해보자. 자, 두 개 더 셈 해볼까요? 그럼 2b가 10이에요. 그래서 b가, 미안합니다, 20이에요. 그래서 b가 10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걸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a는 얼마예요? 8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a, b를 찾았다. 그 말은 얘가 8x 더하기 10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fx 완성한 거야. 근데 그 f한테 뭘 넣어달래? 3을 넣으라는 거죠. 결국 물어보는 게. 셀프에다 그냥 3 넣어요. 3을 넣어보니까 얘는 날아가고요. 3 들어가면 24에서 10 더해 34. 거기서 12를 빼달래. 아, 뭐야, 22라고 그냥 나오겠죠. 별거 없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여러 번 지금 풀고 있으니까 나왔을 때 정확하게 잘 푸셔야 돼요. 알겠죠? 괜찮은 것 같고, 또 한 바닥 지우고 마저 이용합시다. 마저 해설할게요. 자, 이어서 14번 갈게요. 14번. 자, 봅시다. 자, 14번도 같이 읽어보자. 어느 마켓이 있는데 직원인 민수랑 현정이가 A 음료죠. A 음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대요. 박스 봐봐. 민수는 A 음료의 정가대로 4,200원씩 팔았더니 하루에 평균 400병이 팔렸대. 4,200원으로 팔면은 400병 팔린대요. 되게 많이 팔리는데. 근데 A 음료를 X1 내려서 팔면, 자, 나왔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건 이거죠. 4,200원에 파는데 X1만큼 내렸대. 그럼 이게 한 병당의 가격이죠. 그러면 하루 평균 6분의 X병만큼 더 팔린대요. 자, 지금 400병이 팔리고 있는데 6분의 X만큼 더 팔고 싶대. 이렇게 된 거래. 그럼 얘가 매출이 되겠지. 그래서요, 이 매출액이 언제 최대가 되냐, 그때의 한 병 가격을 구해라. 벌써 다 끝났거든? 이거는 마이너스만 바깥에 써놓을게. 얘는요 6분의 1로 묶을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x 빼기 4200 될 거고, 얘는요 x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2400인 거야. 왜냐면 6분의 1이 나갔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6배를 해줘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려볼까? 자, 이걸 x축이라 할게요. x축에 대해서 어디로 볼록해, 이거? 위로 볼록하겠지.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축 조사하려고 절편을 볼게. 여기서 지금 절편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400, 여기는 4200. 그럼 얘네 평균을 구하는 거야. 더해보세요. 얘네 더하면은 1800이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 내면은 900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축이 900인 거야. 그때 뭘 찍냐면은 매출은 최대를 찍는 거죠. 이때 맥스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에 뭘 찾으라 그랬어요? 한 병당 가격을 찾으라 그랬지. 자, 900원의 뜻이 뭐냐? X잖아요. X의 의미는요, 가격을 내린 그 정도였던 거지. 그래서 여기다 900을 넣었을 때 한 병 가격이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200원에서 얼마를? 900원을 딱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다. 3,3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은 5번이다. 뭐 간단합니다. 넘어가고 15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두 2차식 fx, gx. 자, f도 g도 최고차 계수가 1인가 봐. 정확하게 몰라서 얘들아 뒤에 모양을 못 잡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게. 근데 걔네를 곱했대요. 자, 얘네를 곱했더니 x 4제곱에 마이너스
6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9x 제곱, 어이구 왜 이렇게 많아,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인가 봐.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랬을 때 가조건 나조건을 잘 볼게요. 가조건을 보시면 x 빼기 a는 두 개를 곱한 것의 인수다. 나조건을 보니까 x 빼기 a는 두 개를 더한 것의 인수래요. 나중에는 이 결과를 너네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알고 있으면 넘어가도 돼. 바로 가도 돼요, 결론으로. 근데 본인이 좀 공부가 덜 됐다, 그럼 지금 알려줄 테니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fx랑 g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 요 값에다가 a를 넣어요. 그러니까 f에다가 a, g에다가 a 넣어서 곱한 이 값이 0 된다는 소리죠. 인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두 개를 더한 거한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바로 가보면은 a를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a 넣고 더하기죠. 더하기 g에다가도 a 넣어서 해주면 0 된다는 소리예요. 인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그럼 봐봐. 곱해서 0 된다는 건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거지. 근데 더해서 0 된다는 거는 잘 봐. 얘가 만약에 위에서 0을 가졌다고 해봐요. 역할을 0으로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야, 0이 됐어. 그럼 우리 더해서 0 만들려면 얘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건들 나오면 경험했으니까 이제 바로 가자는 거야. f에다가 누구 넣고 a 넣고 g에다가도 a 넣으면은 둘 다 0이다. 알겠지? 자, 그 말은 f 곱하기 g는요, 얘를 인수로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야. 왜? 이 x 빼기 a는요, f의 인수기도 하고 g의 인수기도 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인수로 갖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뭐 할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인수분해해야지. 그래서 0 되는 값을 먼저 대입해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1 넣으니까 안 되거든요. 마일 넣어도 안 돼요. 근데 2를 넣어보자. 2. 얘한테 2를 넣으면은, 근데 마일 넣으면 되네. 마일 넣으면은 1에다가 더하기 6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9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2 해주면 16 빼기 16이라서 됩니다. 마일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보자. 2 들어가면은 16에다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48에다가 또 2 들어가면 얼마예요? 36인가요? 그 다음 2 들어가면 8이고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0. 요 8이랑 16 먼저 쳐내면 24에다가 얘까지 주면 60. 그래서 정확하게 0이 돼요. 자, 그러면 개수 한번 써보자. 조리제법 할게요. 마이너스 6, 9, 4,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2부터 좀 해볼게요. 그럼 1 내려오고 2 올라가고 마4 내려오고 마이너스 8 올라가고 1 내려오고 2 얼마예요? 여기 플러스 12가 되겠죠. 0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1도 아까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1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서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가 더 돼요. 2, 3은 6 해가지고 마마 들어가면 된다. 결론. 이거 이렇게 잡아올게. 그럼 얘가 2라는 거를 원소가 아니라 인수로 두 개 가지시면 되고요. x 플러스 1도 가져갈 거고 x 빼기 3도 가져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a라는 녀석이 결국 누구겠어요? 이 녀석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fx를 잡는다 치면은 걔는 무조건 얘를 가져갈 거고, 두 개 중에 누구 가져갈지 몰라요.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써요. 왜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일단 g는 만들자. g는 요거 하나 가져갈 거고 남은 거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이 뒤에 있는 텀은 서로 자리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똑같은 수를 넣었으니까 누가 누굴 가져가도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상관없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3 넣어. 야, F3 구해봐. 얼마야? 앞에 거 1이고 얘 4 나오죠. 얘 뭐예요? g에다가 3 넣어봐. 0 되네? 두 개 더 해달래. 더하니까 4 나오겠죠. 되게 별거 없죠?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16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16번에 보시면은 또 문제 같이 읽자. 복소수 z 해가지고 나온 게 뭔데 도대체가? 1 마 i분의 1 풀 i인가 봐.
자, 이거 분모에 실수할 겁니다. 켤레수 곱해요.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죠. 분자는요? 이거 제곱이 되겠지? 제곱하면 뭐 돼? 2i가 나와요. i인 거야. 아니 뭐야, z는 i였고요. 결국 물어보는 게 z분의 1, z 제곱분의 2, z 세제곱분의 3 쭉쭉쭉 이렇게 처리할게. 그거에서 가가지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z의 30제곱분의 30. 얘가 a 플러스 bi가 될 거래. 그냥 실수 버수 잘 계산만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이것도 4개마다 반복된다는 거 알죠? 왜냐면 z가 i다 보니까, 그지?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i, 분모의 실수와 바로바로 할게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가 오히려 3i가 될 거고, 그 뒷게 뭐예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트가 지금, 자, 항이 30개예요. 그러면 총 1부터 27까지 7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곱하기 7인 거야. 그리고 맨 뒤에 몇 개가 남냐면 맨 뒤에 2개가 남겠지. 그럼 그 2개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럼 얘네 그냥 쓰면 될까? 그걸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맨 뒤는요, 이 개수가 이거 전 거는 i의 일단 쓸게요. 29제곱분의 29였을 거고, 여기는 i의 30제곱분의 3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를 조심하라고. 알겠죠? 급하게 풀면 틀린다고. 그럼 잘 봐요. 얘 뭐야? 얘는 그냥 i죠. 얘 i인데 i 분의 1이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29i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30 되겠지. 야! 이거 뭐야 이거? 2i랑 임마 플러스 2죠. 여기 7배 하니까 앞에 얼마 생겨야 돼? 14 플러스 14i가 붙으면 돼요. 계산!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얘네 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마이너스 15i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a인 거고, 요 녀석이 뭔 거야? b인 거죠.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뭡니까? a, b를 곱해달래요. 알겠어요? 곱하시면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는 없애버릴게요. 이런 계산할 때 2를 얘한테 줘버려. 그럼 38. 그럼 얼마야? 24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이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17번인데 17번을 여기다 풀기 조금 벅잘 것 같아서 한 바닥 또 지우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17번 갈 건데 이 마지막 페이지 있죠? 여기가 조금 그래도 앞에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17번부터 바로 가자. 자, 또 문제 같이 읽어보면은 2차 함수 하나 나와 있고요. 그 함수가 마3부터 1까지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래. 자, 일단 이거 읽으면서도 느껴야 돼요. 아, 이거 문제 조금 길겠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네가 시험 시간에 문제만 읽고도 이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문제 풀 때 되게 도움돼요. 시험 볼 때는. 왜냐면 시간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내가 포기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감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좀 잘 신경 쓰시고요. 자, 이거의 최소값이 지금 얼마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11이래. 자,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 대문자 m 그리고 k 구해달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야죠. 너네 이렇게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축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가 축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축을 표현을 해보자. 자, x는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k라고 나오겠죠. 이거 구하는데 오래 걸리면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알겠지? 그래서 x는 k가 지금 축인 거고 위로 볼록하죠. 자, 일단 항상 얘들아 그림을 막 대단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볼게. 저렇게 마이너스 k가 축인가 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무슨 값 찾고 싶냐면 일단은 최소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걸 제시했냐면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 잘 생각해봐. 축이 여기 축이 아니라 구간이 이렇게 존재했다 쳐봐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왼쪽 끝이죠. 가장 낮으니까.
그럼 이 축이, 아니 자꾸 미안하다. 축이 아니라 이 구간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움직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축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부터 얘까지 관찰해봐.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누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거. 최소. 왼쪽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최소값이 나오는 그 위치, 구간 내에서 어디서 나오는지를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제일 낮은 거 찾는 거야? 이동을 시켜보니까 계속 지금 그림에서 노란색에서는 계속 무슨 상태예요? 왼쪽 끝이 최소입니다. 그럼 언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언제 최소를 구했을 때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냐 이거야. 그럼 이 구간을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면은 자 이번엔 이렇게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니? 그러면 이때 제일 낮은 거는 오른쪽 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최소값 찾는 거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파란색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오른쪽 끝이 최소야. 더 오른쪽으로 가도 계속 오른쪽 끝이 제일 낮은 값을 찍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린 이거 일단 범위를 두 개로만 쪼개면 돼요. 케이스 분류를 그냥 딱 두 개만 하시면 돼. 왜?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으로 지금 나왔잖아. 최소값 등장하는 케이스가. 그럼 걔네의 경계가 누구냐는 거야. 정확하게 이 마3부터 1이라는 그 경계가 축에 대해 뭐 돼 있을 때 이렇게 여기가 마3, 여기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칭되어 있을 때 그때는 왼쪽 끝으로 하든 오른쪽 끝으로 하든 최소값이 둘이 동일해요. 그치? 걔가 경계인 거야. 자 결론. 마3과 1의 정중앙에 축이 존재했을 때 그때가 경계인 거예요. 자 그럼 얘네 평균 내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K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기준이겠죠. 근데 너네가 이거를 K로 이제 해버리면 되게 헷갈릴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마 K로 일단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 K가 마일보다, 왜냐면 얘네의 평균이 마일이니까 마일보다 크냐 작냐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마이너스 K라는 그 축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았다고 해봐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맞는 거냐면 잘 봐.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지금 마 K잖아? 이 마 K가 마일보다 왼쪽이라는 거는 마일이 한 여기쯤 있다는 거야. 마일 이렇게. 그러면은 마3은 좀 가까이, 1은 좀 멀리 있겠죠. 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3 두 칸, 1도 두 칸. 근데 마일이 마 K보다 더 큰 쪽에 있어? 그럼 당연히 축의 입장에서는 마3이 좀 더 가까울 거고 1이 좀 더 멀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 마3이 아예 넘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그냥 뭐야? 오른쪽 끝에서 최소가 나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노란색이 얘들아 더 오른쪽으로 잡혀도 최소는 1에서 생기잖아요. 오른쪽 끝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입니다를 먼저 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1을 넣으세요. 어디다가? 이 2차 함수에다가. 그냥 암산 좀 해볼까? 1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여기다 이어붙일게요 그냥. 마이너스 4K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3 되겠다. 그죠? 그러면 마3을 넘기니까 마8. 마4K가 마8. K 얼마라는 게 나와요?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한 게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넣어보자고. 넣어보세요. 만족하죠?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때 최대도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2일 때, K가 2일 때 최대값. 그거는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건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자, 이 노란색 구간이 한참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같이 한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는 마3을 넣었을 때가 가장 커요. 자, 근데 K가 2가 돼버려서 얘가 얼마인 상태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인 상태잖아. 그러면 이 구간 내에 축이 존재하는 경우가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값은 축에서 나온다는 결론이야. 알겠죠? 내가 너무 빨리 해버린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F에다가 얘를 F라고 할게 그냥. F에다가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K 축을 넣은 게 최대값이구나 라는 게 결론이고요. 여기다가 마 K 좀 넣어봐. 으악. 야,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K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4K 제곱이야. 그럼 2K 제곱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빼기 1인 거죠. K가 지금 얼마입니까? 2죠. 2 들어가봐. 얼마야?
7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 더해달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9라고 일단 후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해야지. 마이너스 K가 이번에는 마일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자, 등호는 그냥 여기다 쓸게. 등호가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건데 왜 안 중요할까? 등호든 뭐든 간에 얘들아, 등호일 때가 정확하게 아까 뭐였냐면 이 빨간색 케이스였잖아요. 둘이 같을 때. 양쪽 끝이 서로 같은 최소값을 찍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왼쪽 끝으로 하나 오른쪽 끝으로 하나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오른쪽 끝에서 최소 나왔을 때잖아요. 그럼 얘 뭐겠어요? 왼쪽 끝에서 나올 때 말하겠지. 근데 그 등호일 때는 여기 포함시키든 여기 포함시키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또 그려보자. 자,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이번에도 축이 마이너스 K인데 이번엔 구간을, 자 마이너스 K가 마일보다 크다는 거니까 마일이 더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1이 좀 더 가까이, 마삼은 좀 멀리 이렇게 끊겼겠지. 알겠지? 그럼 이때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F에다가 마삼을 넣은 것이 마이너스 11입니다를 먼저 해줄 거고요. 마삼 넣읍시다. 여기 마삼 들어가면 얼마야? 으악, 마이너스 18. 마삼 들어가면 12. 그럼 자,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12K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구나 여기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19가 넘어가면 플러스 19가 되면서 여기가 7 나옵니다. 그게 12K다. 7이 아니다. 얘 넘어가면은 8 되죠. 8. 그래서 여기서 K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로 약분하면은 3분의 2군요. K를 이렇게 하나 구한 거야. 자, 그 다음 아까처럼 확인을 해보자. K가 3분의 2면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3분의 2는요. 이 구간 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축에서 등장을 하는 거야. 이거를 파악할 수 있고, 자 우리 최대값 구해볼까요? 맥스. 자, 최대값은요. 그냥 또 마찬가지야. F에다가 누구 넣으면 돼? 마이너스 K 축 넣으면 돼요. 그럼 그 나오는 결과는 얘랑 똑같겠죠. 또 쓰지 말자고요. 그럼 뭐라고 나와? 2K 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K 자리에다가 퐁당 대입하면은 9분의 8이죠. 1을 빼요.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얘네 둘을 또 더해주면 된다. 아, 이게 계산이 왜 이래? 24분의 얼마죠? 얘가 16이고 얘가 이거니까 15 나오겠다. 제대로 한 게 맞나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길 왜 이렇게 쓴 거야? 바보 아니야. 이게 9분의 8이었잖아. 멍충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죠. 미안합니다. 얘네 두 개 더해주시면은, 자 9분의, 얘는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후보 중에서 더 뭐한 거 찾으라 그랬어요. 더 작은 거 찾으라 했죠. 최소값.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요게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지. 알겠죠? 조금 길었습니다. 자, 근데 너네가 이걸 느껴야 돼. 항상 이런 문제는요. 축이 결정되지 않았고 구간을 제시한 문제는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케이스 분류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면 비교적 할 만한 거야. 알겠지? 몇 회차였더라? 2회차인가? 2회차의 서술형 중에 하나가 케이스 분류를 막 4개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있다고. 그럼 자, 그 문제는 비교를 해보자. 그 문제는 왜 4개가 나와? 그 문제는요. 최소만 찾는 게 아니라 최대도 같이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4가지가 됐던 건데, 얘는 뭐만 얘기해요? 최소만 얘기를 하지. 가장 밑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2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도 만약에 최대값도 같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 최대값 물어보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최소가 마이너스 11일 때가 지금 전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려를 했고 K값이 정해졌고 그 후에 최대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분류가 2가지밖에 안 되는 거다. 알겠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자, 또 문제 같이 읽으면서 갈게요. 자, 2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5x 빼기 6인가 봐.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 자, 이때 상수항이 0인 2차식 fx가 자,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fx는요, 지금 그냥 새로운 식일 뿐이지 얘랑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은 없어요. 알겠죠? 또 얘를 왜 fx라고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절대 안 되고. 자, 그 fx는요, 상수항이 없고요. 이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은 3알파 플러스 1이 나온대. 네? 자, 알파가 누구야? 알파는요, 위의 식에서의 근입니다. 자, 베타도 마찬가지래. f에다가 베타를 넣으면은 3베타 더하기 1이래. 마찬가지야. 베타도 위의 식에서의 근이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요 방정식은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아는 선상에서. 알파, 베타를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어. 물론 뭐 근해공식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뭔 말이냐면 얘는요, 최고차 계수 2 해놓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하니까. 그지? 근데 잘 봐봐. 얘 두 개 보시면은 둘 다 모양이 똑같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 자, 그럼 봐봐. 베타도 똑같이 이 식을 만족을 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치 f의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모양에서 지금 따온 건데 이 하얀색 식에다가 알파랑 누구 넣으면 베타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 이 식은요,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으면 뭐가 되는 식이에요? 0이 되는 식이죠. 자, 이 몇 차식이야? f 때문에 2차식이지. 얘도 2차식이지. 그럼 얘네 둘은 똑같은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왜 될 수도 있다고 했냐면 항상 이런 거는 최고차 계수가 문제거든요. 딴 건 몰라도 얘는요, 최고차 계수를 a라고 했으면은 어쨌든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일 테니까 요렇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요 식을 요만큼만 생각을 하자고. 요만큼은 2를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빨간색 식은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5x에 마이너스 3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a는 두고요. 이 뒤에 있는 이 두 텀은요, 얘로 대체하자고.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봐봐. 한 번만 더 적을게. 지금 우리 fx 빼기 3x 빼기 1이라는 이 식이 a에다가 괄호 열고 요거라고.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5x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f에 상수항이 있대 없대? 없다 했지. 얘 상수항 없다는 거는 상수항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좌변 지금 상수항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여기서의 상수랑 똑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3a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를 3분의 1로 특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식이 a에다 이제 3분의 1 넣어주면은 바로 전개할게요. 3분의 1 제곱에다가 더하기 6분의 5x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 넘어가시면 이제 fx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3분의 1x 제곱에 얘 넘어가면 더하기 3 되니까 6분의 18 되니까 5까지 더해주면 23 나옵니다. 이렇게. 그 상수항 사라지겠지. 이렇게 fx 찾는 거예요. 근데 해달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얼마 넣어달래? 2 좀 넣어줘 라고 했어. 그래서 2 넣으니까 3분의 얼마야? 4에다가 2 들어가니까 약분을 하나 해주면은 3분의 23 될 거고요. 얘네들 더해주면은 3분의 27. 그래서 9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인데 알려준 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요대로 풀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답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이제 18번 한 거고, 자, 또 한 바닥 지우고요. 19번부터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19번으로 갑시다. 자, 19번 바로 갈게요. 자, 또 문제같이 읽어보자. 0이 아닌 실수 m에 대하여. 이런 조건 중요하죠. m 0 아니라
근데 그 m이 어디 쓰였냐면은 최고차 값에 쓰였죠. 그래서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어이구야 2m 마 a 마 2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에 x 그 다음에 더하기 4m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b 빼기 7인가 봐. 자,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m값에 관계없이 중근 알파를 갖는데요. a, b, 알파 다 구해줘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일단 중근을 갖는데 뭐 당연히 판별식이죠. 자, 근데 내가 혹시라도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내가 항상 이거의 반의 제곱이 여기로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일 테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만 유효한 얘기냐면은 이 최고차 계수가 1일 때만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이거 얘 제곱하면 4m제곱에 마이너스 12m에다가 더하기 9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 절반 해봐. 그럼 얼마야? 6이잖아. 제곱하면 얘 나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아닌 숫자가 와 있으면은 이 가운데 항에 관여해버려. 앞에 게. 알겠지? 1일 때만 얘가 관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때만 내가 알려준 그거 쓰시면 되고 이럴 땐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또 괜히 오해해서 쓸까봐 걱정돼서 한 말이고. 자, 그럼 봐봐. 판별식 가보자. 반공식 갈게요. 그럼 반공식 해주면은 자 2m 빼기 야 이거 너네 3개짜리 다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니까 3개짜리는 얘들아 조금 모양이 비슷한 애들. 그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쪼갰을까? 우리 지금 이거를 m에 대한 뭔가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때문에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m과 그렇지 않은 애들로 쪼개자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바로 간 거고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m에다가 4m 더하기 b 마치 얘가 0 되면 돼요. 중근이니까. 그럼 잘 보자. 얘 제곱하면은 4m 제곱. 근데 여기도 4m 제곱. 뺀대. 사라지겠지. 자, 그래서 뭐만 쓸 거냐면 1차만 좀 먼저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1차는요. 마이너스 4배에 a 풀 2에다가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빼기 이번에는 얘한테 통째로 줘버려. 그럼 b마 7에다가 m 이렇게 되겠죠. 는 0이다. 근데 이게 m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면 돼요. 그래야 m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겠지. 그럼 m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으로 생각할 거니까 이거 뭐로 묶어? m으로 묶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전개 좀 해볼게요. 4a 그리고 마이너스 8 뒤에 거는 마이너스 b 더하기 7 되겠죠. 이렇게 걸어닫고 없는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러면 우리 맨날 하던 거 얘도 0 돼야 되고 너도 0 돼야 된다. 로부터 알 수 있는 거 일단 a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2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얘 얼마야? 8이지. 얘네 둘이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게 0 되려면 b는 얼마?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뭐냐면 a랑 b 더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아직 안 끝났네? 알파도 찾아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a랑 b를 구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최고차는 일단 mx 제곱 쓰시고요. 자, a에다가 마이 넣어봐. 그럼 얘 뒷텀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m 됩니다. 4mx.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b에다가 7을 넣어요? 그럼 더하기 몇 m? 4m. 이게 0이에요를 푸는 거야. 근데 이거 m으로 묶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뭐야? 완전 제곱식 나올 건 당연했을 거고 중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그 근, 중근은 2였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랑 요까지 해서 싹 더해보면은 정답이 얼마라고 나와? 7이라고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갑시다. 자, 또 그냥 바로 문제 읽으면서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돼 있고요. y는 2x제곱에 자 마이너스 4k의 x 돼 있고요. 더하기 2k제곱에 더하기 3k래. 아, 되게 길어요. 자,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 플러스 2인가 봐요. 그죠? 자, 이 둘이 x좌표가 각각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래. 야, 만난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당연히 뭐 하셔야 돼? 연립하겠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k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아, 뭐야. 봐봐. 넘겨. 그럼 2x 제곱에 얘 넘어가면은 아유 징그러워라. 4k에 더하기 3 되겠죠. 이렇게.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2도 넘어가면은 더하기 2k의 제곱에 더하기 3k의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얘가 0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데 지금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k 범위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부터 등호 있는 상태로 0까지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건 누구겠어요? 당연한 거죠. 합과 곱이겠지. 합은 뭔데? 2분의 4k 풀 3이죠. 그 다음에 곱은 뭔데? 아이고야, 2분의 2k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k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요거잖아. 그래서 얘네 가지고서 우리는 뭐 만드는 게 목표? 요거 만드는 게 목표. 근데 우리 이거 한 번만 써놓고 가자. 이거는 합을 제곱한 거에서 곱을 몇 개 빼면 돼요? 2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위에다 쓸게요. 자,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더한 거는 자, 이제 해보자. 얘 제곱할 거야. 그러면 2분의 4k 풀 3의 완전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 이거 빼자고요. 그러면은 또 2분의 뭔데? 2k 제곱에 더하기 3k 빼기 2 이거 빼자는 거야. 알겠죠? 계산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 분모는 4가 생기니까 앞에다 4분의 1 좀 써놓자. 그리고 분자만 제곱할게요. 16k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해주면은 24k 더하기 9가 붙어야 되고 마이너스 뒤에는 그냥 약분에다 치고 요렇게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얘네 둘 4 생기죠. 4.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네. 그럼 얘네는 2k 제곱. 그 다음 얘네 6 생기죠. 근데 뒤에 마3이 있는 거네. 플러스 3. 그 다음에 4분의 9인데 플러스 2예요. 그럼 4분의 8이니까 4분의 얼마가 돼? 17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에 뭘 찾으래 지금? 최대 최소 찾으래. 어느 범위에서? k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이거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해. 자, k가 얼마일 때가 축이에요? 당황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일부터 0인데 마일은 좀 더 가까이 있지 않겠니? 0이 좀 더 멀고. 그래서 가장 일단 범위부터 얘부터 시작해서 최저 찍고 올라가는데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축에서 나오는 거죠. 이 녀석. 그래서 얘가 최소값. 가장 높은 건 축에서 더 먼 거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 자, 그럼 최대값은 그냥 0 넣는 거니까 되게 간단해. 4분의 17.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넣어보자. 아이고 장난해? 얘 들어 제곱할 거야. 16분의 9고요. 2배 하니까 8분의 9. 얘는 뭔데? 마이너스 4분의 9겠죠.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7. 얘네들 해주면은 걔네가 8분의 9 나오고요. 마이너스. 얘는 8분의 34죠. 그래서 두 개 해주면은 8분의 3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8분의 35가 맞나? 쟤 계산 제대로 했니? 바보 아닙니까? 25잖아 멍충아. 8분의 25.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로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20번까지 해설한 거고, 그래도 앞에 회차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근데 얻어갈 문제는 많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고 까먹으면 계속 영상 좀 보세요. 그러려고 찍는 거니까. 알겠죠? 고생했습니다.